연찬의 1일차 일정과 관련해 간략히 굉장히 괜찮은 식사였는데 어땠습니까?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께서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조경복 부장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할게요. 죄송합니다. 고생 많으십니까? 저 얘기는 제가 들은 얘기고요. 저 얘기는 저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들은 얘기고요. 당정 갈등이 하는 프레임은 사치스럽고 게으른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통령께서 사실상 CBU 처음 연찬에 동참하셨는데 이해를 못하셨나요? 그거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모습, 그 가운데는요, 의료개혁,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된 다른 시각이 끼어 있습니다. 오늘 역시 그와 비슷한 얘기들이 꽤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우선 의료 현장이 지금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괜찮다고 봐야 되는 건가? 매우 심각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도 완전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습니다. 많이 다녀봤습니다만은 실망스러운 분들도 많이 있죠. 그렇지만 의사, 간호사 분들이 자기의 그 직책에 정말 헌신하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노력하고 또 국민들께서 좀 강력히 지지를 해 주시면은 저는 이런 비상 진료 체계가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이거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실이나 수술실의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저는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것이고 당국은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 분도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그러니까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은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은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그런 대안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금 들어보셨지만 상당히 다릅니다. 지금 상태가 진짜 이거는 큰일 나겠다 싶은 상태냐? 아니다. 이거는 좀 지속 가능합니다. 이거 완전히 다르게 보고 있어요, 지금요. 이게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대표의 시각 차이입니다, 지금요. 이런 가운데 앞서서 뉴스와이드 시작할 때 제가 잠시 전해드렸죠. 어제 몇 가지 모습들이 있었다고요. 그걸 좀 정리해보죠. 여기 보면 우선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그러니까 첫 이 집권 여당의 의원 연찬에 불참한 거예요. 앞서선 2년 연속 참석했거든요. 근데 이번 연찬에는 한동훈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에 처음으로 열리는 의원 연찬회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불참을 한 겁니다. 그럼 앞서서하고 뭐가 다르다는 거죠, 상황이요. 자, 그리고요. 한동훈 대표는 어제 윤석열 대통령 국정 브리핑했고 이어서 기자회견 굉장히 오랫동안 오전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다른 일정을 소화합니다. 사실은요,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 내용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 주요 인사들과 의원들은 통상적으로는 TV 앞에서 그 내용을 꼼꼼히 듣습니다. 그리고 메모도 합니다. 그러나 한동훈 대표는 다른 곳에 가 있었어요. 다른 일정으로. 그리고요, 어제 연찬회에서는요, 정부 인사들이 나와서 의료계획과 관련해서 뭔가 설명하고 질문받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직전에 다리를 뜹니다. 그리고 그게 다 끝난 저녁에 만찬 직전에 다시 복귀합니다. 일부러 피한 건지 공식적으로는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역시 다른 일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어제 연찬회 중간중간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철수 의원과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거부를 하다 보니까 아마 참석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가 문제를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죠. 저도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냈는데 그렇게 석연치 않은 그런 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의원들도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고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필요성에 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했다. 다만 실행 과정에 이런저런 걱정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유의해서 의료 개혁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두 정치인께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내용 들으신 거 아닙니까? 근데 반응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최영철 매니시운 편집위원.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갈등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거요? 갈등이 없다고 하면 국민들 속이는 거겠죠. 그리고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도 이걸 첫 이슈로 잡은 것도 예. 그것이 합리적 의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잡은 것이겠죠. 어제 오늘 벌어진 상황이 심상치는 않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는 국정과제 중에 가장 사활적인 과제 중에 하나가 의료개혁입니다. 예. 이게 사실 역대 정부 모두가 했었죠. 제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입할 때도 문 대통령이 코로나 때 예. 그때 의대 증원을 해야 되겠다. 의사수를 늘려야 되겠다. 그렇죠. 그때는 한 400명 정도 얘기 나오지 그렇습니다. 않았습니까? 매년 400명씩 10년에 걸쳐서 꼭 늘려야 되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코로나 시기에 이런 이슈를 들고 나왔다면서 예. 마구 때리고 지금 국민의힘이 그때 야당이었죠. 그때도 막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결국에는 그 지지율 높았던 문재인 대통령도 굴복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의대 증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과제인데 이것을 대통령께서 정말 어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것은 숙명이다. 그만큼 열심히 가야 한다. 예. 쉬운 길 안 가겠다. 이게 어려운 길을 알면서도 이렇게 가는 것은 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국민들에게 말할 만큼 이것은 사활적인 국정과제인데 이것을 갖고 당대표가 먹이장을 놓는 그런 의견을 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굉장히 조금 마음이 상하시겠죠. 그러나 어제 당정 간의 이해관계에 갈등은 없다. 예. 이것은 다툼이 있더라도 충분히 갈등을 관리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한 것인데 어쨌든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는 섭섭한 것은 사실이겠죠. 예. 갈등 관리를 하겠지만 섭섭한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짚어야 될 부분은 한동훈 대표가 굉장히 경솔하였다. 이 부분에서는 역대 정권을 전부 봐도 이 과제는 정말 똘똘 뭉쳐서 가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인데 이것이 여당에서 다른 말을 하고 엇박자를 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지금은 한 목소리로 가야 된다는 것이 아마 여당의 목소리일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관계 이 상황을 보는 시각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의대 정원 유예 그러니까 후년에는 좀 한 해 유예를 일단 합시다라는 제안인데 이게 거절됐잖아요. 이 제안에 대한 어떤 평가 이것도 시각들이 많이 갈리고 있고요. 지금 최영철 편집위원은 그게 좀 경솔했던 거 아니냐 이런 약간 논평을 해주셨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방금 말씀한 누가 봐도 뭔가 갈등이 자꾸 불거져서 이렇게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이 사안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받고 본인의 생각을 밝힙니다. 들어보시죠. 국정 간의 갈등이 이게 감정 싸움이 된다 이런. 저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혹시 추가로 만나실 계획 있으세요? 제가 따로 들은 바 없는데. 짧은 답인데요. 이거요 좀 해석 좀 해봐야겠습니다. 서영주 매액 정치사회연구소장 나와 계신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혹시 감정 싸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온다. 그러니까 본인은 아무런 감정이 없다. 진짜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뭐 감정이 아예 없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인간이 감정을 지울 수 없듯이 그냥 표면적으로 본인은 공과 사를 구분하겠다 그 얘기로 들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하는 행동들이 굉장히 공사를 구분 못하는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처럼 난 하지 않겠다. 지금 차별화를 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 부분들, 의료개혁 부분들도 아주 너무 상식적인 얘기를 한동훈 대표는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지금 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누구를 위한 개혁이죠? 본인의 성과를 위한 개혁입니까? 국민의 건강을 위한 개혁이잖아요. 3, 4년 뒤에 5년 뒤에 모든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를 잘 고루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는 뭐 여야 막론하고 공통적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다 이걸 시도했던 거예요.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굴복했다.
왜 굴복했을까요?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그때 코로나 시국가 아니었습니까? 예. 코로나 시국에 밀어붙일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그런 비판이 많이 나왔죠. 그렇죠.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먼저입니다. 예.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윤석열 정부처럼 그런 정말 현실 인식이 없는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건 내 성과로 가져갈 거야. 국민이 생명을 잃든 건강을 잃든 이건 내 성과가 중요한 거 아니겠어? 역사의 길이 남을 의료 개혁을 하겠어. 라고 했다면 굴복했겠습니까? 국민을 위해서 굴복했다. 지금 한동훈 대표 얘기하는 건 그런 거예요. 공사를 구분하십시오. 저는 감정 없습니다. 저하고 밥 안 먹어도 좋고 예. 저를 안 찾아와도 좋고 하지만 이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나의 조언을 공적으로 들으세요. 정책적으로 던지면 정치로 받지 말고 당정이 주도권에 밀리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좀 이걸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어떤 직결되는 상황에서 이걸 담보로 가지고 제발 의료개혁을 추진하지 말아라. 예. 그런 공상의 환타지에서 좀 깨라는 소리 같습니다. 자, 대통령과 여당 대표 얘기도 들어보셨고요. 지금 오늘 출연하신 패널 두 분의 목소리 들어보셨는데 많이 다르죠, 지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홍석준 전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신데요. 한동훈 대표가 질문을 하나 더 받았어요, 아까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추가로 만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라는 얘기에 저는 따로 들은 바 없습니다. 근데 이게 집권 여당 대표에게 통상적으로 과거에 이런 질문이 들어가면 대통령과는 뭐 늘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는 좀 시일도 걸리겠지만 뭐 잡아서 언젠가 만납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따로 들은 바가 없습니다라고 딱 잘라서 얘기를 해요. 홍석준 전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지금 원래 30일, 오늘이었어요. 오늘 만찬이 원래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에 한동훈 대표를 포함한 여당 지도부 만찬이 원래 있었다가 이게 추석 뒤로 연기가 됩니다. 네. 이 만찬 정말 열릴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 저는 이번에 만찬이 열리지 않은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이제 인천에서 이제 연찬회와 또 예. 대통령의 또 국정 브리핑 이게 이제 일정이 이제 겹치기 때문에 또 이제 연기된 그런 어떤 일정상의 이유도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 포인트에 대해서 사실 통상적인 집권 여당의 당 대표면 사실 조금 하기 힘든 이야기를 저렇게 얘기는 안 할 것 같아요. 하고 있는데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조금 이제 우려하는 바는 사실 이제 열심히 좀 하고 국민의 어떤 요구에 즉각 좀 뭔가 좀 당의 입장을 좀 내려고 하는 것은 좋으나 그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좀 드러난다. 예를 들면 박단 정홍희 협의 회장과 뭐 만나고 난 다음에 박단 회장도 본인도 비공개로 이야기했는데 드러난 거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했는데 설사 이제 본인의 좀 생각에 2026년 의대 정원 문제는 좀 유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좀 그런 것을 총리라든지 아니면 또 대통령실과 좀 충분히 좀 이면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은데 그거를 좀 불쑥 고위 당정 협의에서 이야기한 것을 또 언론에 드러내고 그런 어떤 것들이 좀 왠지 좀 설익은 어떤 그 정책의 어떤 일면을 또 본인의 생각을 너무 이렇게 드러냄으로써 어떤 당정이 좀 엇박자가 좀 나는 것을 좀 국민들이 염려하게끔 만드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점에 대해서는 당과 대통령실이 좀 한동훈 대표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쉬운 생각이 좀 있습니다. 가만히 패널분들 말씀드리니까 서로 아쉽다는 거 아닙니까? 서로 불쾌하고 뭔가 안 좋고 그러나 겉으로는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감정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당정관계 문제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그러나 그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모습과 행동들은 그게 꼭 아닌 것 같다는 거죠, 지금요. 자, 그리고요. 어제 저녁입니다. 어제 저녁에 윤석열 대통령, 그러니까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끝난 뒤에 참모들과 만찬을 가졌다 그러죠. 여기에서 나온 얘기가 하나가 있네요. 화면에 있습니다. 어제 국정브리핑 후 참모진과 회의 겸 저녁 만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참모들에게 했다는 거예요. 언론과의 소통 자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 더 가져야겠습니다. 뭔가 그럼 언론 소통, 정책 설명 약간 여론에 호소하는 듯한 얘기잖아요. 이걸 더 자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얘기였습니다. 저렇게 알려졌어요. 그리고요. 비슷한 시간일 것 같은데요. 어제 연찬회 때 만찬 여기에 한동훈 대표의 모습이 하나 뭐가 있었어요. 보시죠. 화면에 있습니다. 정부 보고하는 그 연찬회 자리는 불참했잖아요. 그리고 만찬에는 참석했고요. 근데 만찬이 대충 끝나고 이제 취재하는 기자들도 저녁을 먹고 따로 이렇게 식사 자리를 갔거든요. 근데 거기를 찾아갔답니다. 한동훈 대표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술은 제가 못 마시지만 소맥 비율을 참 잘 맞춥니다. 뭔가 그 분위기를 약간 맞추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출입기자단 식당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당 지도부 동행했고요. 그리고 제로 콜라. 한동훈 대표 제로 콜라만 먹죠. 제로 콜라를 들고 테이블을 돌아다니면서 기자들과 대화를 했다. 이거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제가 술은 못 마시지만 친해지고 좀 싶거든요. 제가 얘기 좀 많이 할게요. 앞으로 이런 뜻으로 보인단 말입니다. 그럼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 언론과의 소통, 정책 설명하는 자리를 자주 갔겠다. 그리고 어제 한동훈 대표의 제로 콜라를 듣고 저렇게 기자들과 뭔가 소통하고 대화하는 모습.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 이렇게 보면 마치 향후에 서로 여론전을 좀 세게, 강하게 하겠다? 이렇게 읽어도 되는 걸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도 대변인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요. 예. 이 정치부 기자들한테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분들이 왜 우리 당이 이런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또 그거에 대한 이해를 하고 또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 공식적인 기자회견 또는 기자회견 끝난 다음에 간이적인 이른바 백브리핑, 질문답 그거보다도 저런 자리에서 뭔가 얘기하면 굉장히 이해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다 보면은 나는 이럴 수밖에 없고 이것이 명분에 맞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간적으로도 상호 이해가 되면 기사의 방향도 좀 더 충분하게 자세하게 더 그쪽을 두둔하는 방식으로의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대표는 언론에 밀리면 안 된다라는 그 양쪽에서의 대통령실과 당에서의 뭔가 언론 경쟁을 하고 있다. 근데 마치 보면 이게 여당과 야당의 경쟁이 보통 언론을 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통령실이랑 이렇게 당정이 밀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참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도 희한한 상황이라고 보이기는 하는데요. 예. 국민들이 바라는 모습은 그럴 겁니다. 우리 대통령과 그다음에 한 대표가 직접 만나서 긍정적인 기사를 양산하면서 언론이 그것을 받아서 쓰도록 해야지 지금 이렇게 서로 대면대면하는 관계에서 본인의 주장만 어필하면서 좋은 기사를 선점하겠다라는 것들이 과연 언론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인 것이죠. 지금 이게 현장에서 취재하는 정치부 기자들이 굉장히 묘한 게요. 원래 여당을 담당하는 기자, 야당을 담당하는 기자는 따로따로 있어요. 그 팀이. 그래서 각자 취재를 합니다. 때로는 그 기자들끼리 서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같은 여당과 여권을 담당하는 기자들인데 무슨 예의가 나오면은 한동훈 대표와 가까운 쪽에도 확인을 해보고 그 반대편 이른바 친윤계 인사들과 또 확인해보고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 반응을 또 기다리고 있고.